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좀 시사적인 내용을 좀 같이 보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법,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꾀스럽게 인테리어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였었죠. 이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매매도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야,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좀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고, 또 굉장히 이제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된 시장들이 좀 성장세였었고, 덕분에 저희들도 좀 많이 바쁘게 일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좀 어때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 얼추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죠.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상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매물량이 많아지고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보합세라고 할까요? 조금 이게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더욱이 이제 정부의 정책들도 있고 또 3기 신도시라는 공급 물량도 좀 많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극성 있는 그런 경제 기사들 보면 어느 지역은 뭐 3억이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앞으로 부동산 계속 떨어질 거네 이렇게 자꾸 겁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많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시장은 부동산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왜 저희들이 좀 드리냐면요.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저희 이제 고객들이 부동산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놓고, 또 나중에 이제 입주하기 위해서 잔금을 걸어놓고, 그 짧은 시즌에서도 막 1억, 2억씩 막 그냥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실 때 저희들한테 흔히 말하는 돈을 좀 많이 태운다 그러죠. 원하는 걸 많이 하시는 편이었었거든요. 또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도 고가 제품이 되든지 사고 싶은 거지. 어차피 가격이 올랐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금을 걸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가격 조건이나 더 좋은 아파트들의 매물들이 막 자꾸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라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억, 2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수억이고, 좀 만만하다 그러면은 뭐 10억 이상씩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할 때 굉장히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격도 좀 떨어지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테리어까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즌에서는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좀 안전하다, 꾀스럽다, 지혜롭게 했다,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생애 주기를 좀 판단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신혼이시고 결혼한 지 안 돼서 첫 집을 장만한 아파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부동산 가격,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떠나서 이제 나중에 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인테리어를 할 때 관여도를 좀 낮추시고 많은 돈을 좀 태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신혼으로 시작하시는 이제 첫 집, 요 아파트, 물론 이제 굉장히 로망도 있고 하고 싶은 관여도 높다라는 걸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첫 집은 여러분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지 않는 집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아기가 조금 생기고 아기가 좀 커지고 나면 이 아이가 더 좋은 초등학교, 더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 그리고 또 더 좋은 집안 환경을 위해서 집을 확장해서 이사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첫 집에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태워서 관여도를 높이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이엔드로 인테리어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팔 때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집은 웬만하면 좀 가성비 위주로 합리적인
인테리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그래도 돈을 좀 태워서 원하는 인테리어, 트렌드한 인테리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사 갈 때죠.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또 그 아이들이 쭉 자라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적어도 여기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살겠다. 이런 집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시는 대로 인테리어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집이다 아니면 두 번째 집이다 요 사이에 따라서 조금 더 관여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다가 우리가 효용 가치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인테리어를 가성비 있게 빼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효용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이 비용 대비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을 효용 가치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효용 가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정성적인 효용 가치예요. 두 번째는 정량적인 효용 가치입니다. 그러면 정성적인 효용 가치가 뭐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성적인 효용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비용을 고가로 고급으로 다 해놔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냥 합리적으로 검소하게 미니멀하게 깨끗하게 해놓은 걸로도 만족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비싸게 돈을 태웠기 때문에 이 정성적인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이 다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정성적인 효용 가치에는 뭐라 그럴까요? 함정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한번 구입을 할 때요. 처음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예산은 경차 정도 되는 수준이야. 나 그 정도면 합리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경차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차를 보시다가 보면 점점 뭔가 좀 늘어나죠. 처음에는 한 요 정도 경차면 되겠다라고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경차가 비싸서 중형차로 넘어가고 중형차를 보니까 요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내가 로망으로 갖고 있었던 중고 중에서도 오래된 연식의 BMW나 벤츠를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막 점점 커져요.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뭔가 환상에 젖어서 대형차 기왕 하는 거 요로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대형차 할부로 살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리스를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대형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타본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데요. 자동차를 처음에 샀을 때는 막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데 막상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이 자동차가 나한테 줬던 그 정성적인 효용 가치, 만족도가 점점 무뎌집니다. 인테리어도 비슷해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는 예산도 좀 있고 비용도 그러니까 많이 안 하는 방향으로 다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정보 탐색을 해야 되니까 SNS 보시게 되고요, 유튜브 보시게 되고요, 또 TV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식을 점점 넓혀 가시다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니까 이 점점 예산이 많아지고 비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요, 욕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졸리커스로 해서 600가구로 다 돌리고 조적 작업 해놓고 조적 파티션 만들고 위생도기는 좀 최고급인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이런 것들로 한다 라고 이제 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과연 이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새 집을 구매했고 인테리어를 해놨으니까 약 한 달 정도 아니면 석 달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데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무뎌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성적인 이 효용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테리어가 정량적인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량적 효용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돈으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놨을 때 이 인테리어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그 잔존 가치라고 하죠. 이게 잔존 가치를 아주 많게, 그러니까 좀 비싸게 내가 인테리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꾀스러운 인테리어들이 존재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확장이 안 돼 있는 집인데 확장을 해놨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나는 이제 확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더 지불할 수 있겠다라는 매력도를 갖게 되거든요. 또 마감재 중에서는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을 해도 그 어떤 마감재의 본래 모습들을 유지하는 견고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 그 주방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을 좀 제대로 잘 바꿔놔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당분간 트렌디하게 계속 오랫동안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잔존 가치라고 해서 투자한 비용 대비 점점 이런 감가상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팔려고 했을 때 여기는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해도 되겠군요,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집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정성적인 부분 효용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량적인 효용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즉 정성적인 효용 가치는 나중에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라 호불호가 걸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정량적인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돈으로다가 잔존 가치가 남기 때문에 집을 팔았을 때 이분들이 여긴 매력적이다, 인테리어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렇기 때문에 사겠다 라고 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마감재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지혜롭고 꾀스럽게 하는 인테리어 방법들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정말로 이 어렵고 불안한 부동산 이 시장 시국에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주기를 좀 판단해서 처음 시작하는 인테리어라, 신혼집의 인테리어라고 하면 조금 가성비 있게, 그리고 두 번째 이사를 가는 집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거와 부합돼서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 즉 정성적인 효용 가치와 또 정량적인 효용 가치, 이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인테리어 하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